가능하면 저희가 진행을 안 하는 차량이다. 요거 라이트 하나만 나가도 요게 이제 뭐 한 700만원 뭐 이렇게 나올 정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 뭐 한 4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700만원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주 죽는 거예요. 이런 차량은 정말 무서운 게 이 차량 탁송하다가 돌이 하나 이렇게 튀어가지고 여기 크랙이 가면요 저희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상당히 무서운 차량 중에 하나가 이 고급 대형차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요번에 저희 구독자님이 요번에 최초로 마이바흐 차량을 낙찰받은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헤이맨이 마이바흐를 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명차 중에 명차라고 볼 수 있죠. 요 차량이 몇 년식이에요? 2018년식입니다. 예.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 정도. 18년에 11만이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할 시기긴 한데 이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이거 얘 고장 나면 얘는 100단이에요. 예, 사실 조금 무서운 면도 좀 없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수리비는 고려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평가사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차량을 진행했던 분은 강행일 평가사라고 한 20년간 자동차 정비를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적인 것들은 충분히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평가사님이 평가를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날 공교롭게도 평가사님께서 시화에 그 경매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시화에 워낙에 이제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는 분당에 있었어요. 분당에 있고. 그래서 검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경매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차 상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를 입찰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일단은 경매장에서 평가받은 등급이 A급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최상급이에요? 네, 최상급이어서 사실 이제 그 정도 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잘 없는데 A급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경매장 안 가고도 그냥 눌러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작가가 얼마였나요 혹시? 시작가는 7,180만 원부터. 그러니까 7,180이잖아요. 그러면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혼자서 눌러서는 안 올라가고요. 경쟁자가 있을 때만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누른 금액은 그 누군가 검차한 사람이 누른 금액보다 5만 원 더 누른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외제차들이 일반 우리 뭐 한 2,000, 3,000 이런 520D나 E클래스, C클래스 이 정도 수준 차들은 관리가 안 된 차들도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S클래스 넘어가는 차들은요 차가요 정말 좋아요. 얘는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차량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낙찰받은 게 얼마 정도 낙찰받으시나요? 좀 부담되시나요? 그러면 이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소매 시세로 이제 차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엔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천만 원부터 해서 좀 상태가 좋고 키로수가 짧은 것들은 1억이 넘는 차도 1억이 넘는 차다? 많더라고요. 어쨌든 최소 1,000만 원 이상. 그 정도. 혹시 이상은 더 이상도 한 2천 이상도 2천 이상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경매대행 이런 걸 자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는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수수료만 받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저렴하게 사신 건 맞아요. 근데 저렴하게 사는 만큼 또 차 상태가 나빴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도 그런 리스크는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느 정도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속이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얘는요 내수시장에서 만약에 팔리면 기본 마진이 1,000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딜러분들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팔리겠죠. 안 팔리니까 1년에 한 대 팔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큰 고마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휠기스가 조금 있잖아요. 요거는 일반 차들은 한 7만 원 내외에서 수리가 되는데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이제 정비하는 데 가잖아요. 딱 보면 차에 따라서 정비 금액이 틀려져요. 정말이요. 제가 그 영등포에 좀 친한 데가 있는데 가서 엔진 오일을 갈러 갔거든요.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외제차잖아. 하는 건 똑같잖아. 외제차잖아. 이런 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잘 타시려면 벤츠나 이런 데 좀 정비 많이 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 데를 좀 한두 군데 정도 뚫어놓고 하시는 게 좋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형차들은 고장이 잘 안 나요. 그 대신 한번 아프면 견적이 좀 세게 나오는 거고. 멀리 지방에서 오셔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가셨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안 보고 차량을 사셨어요. 이 사진상과 경매장에 나온 성능지만 가지고 구입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금액대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차량들은 생각보다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룸을 딱 열어봤더니
역시 벤츠마크, 거의 옵티머스 프라임의 그 가장 대빵 녀석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춘 이 엔진 커버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딱히 평가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다 막아져 있어요. 하지만 이 차 시동을 걸어보면 차 엔진 상태나 외관 상태나 내부 상태가 거의 끝내줘요. 이런 차량들은 실제로 경매 대행에선 가능하면 저희가 진행을 안 하는 차량, 이런 최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해드리는데, 이제 구독자님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벤츠의 명성답게 최고급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실내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남자라면 이 정도는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정말 최상입니다. 이런 차량은 굳이 상태를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외관 상태나 내부 상태, 심지어는 이런 핸들 상태 정도만 봐도 차량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죠. 거의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진정한 이 시대의 오너가 타는 거지 않을까. 솔직히 요 낙찰 받으신 분이 전차주가 어떤 분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전차주의 스타일이 차량을 새 차처럼 관리를 한,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양쪽 핸들에 가죽 부분이 전혀 건들거림조차도 없을 정도면 차 상태가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고 봐집니다. 헤이맨도 하나 타고 싶은데 저는 뭐 돈이 없습니다. 특징이 이 뒷좌석 보이시죠? 이 뒷좌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편안합니다. 이게 약간 벤츠 S클래스 롱바디 정도보다 더 길다? 제가 G90 차량도 되게 여러 번 보고 K9도 보고 굉장히 많은 차를 봤었는데, 지금처럼 뒷좌석 자체가 이렇게 거의 뭐 안마 시트에 앉아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자동차에 앉아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블랙박스 하나만 해도 벤츠마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급 차량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이제 문콕이나 슬림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콕이나 슬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고, 실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뒷좌석 정말, 앞에서 보는 뒷좌석과 뒤에서 보는 뒷좌석은 이거 뭐 카니발 탄 것 같아요. 카니발 2열 시트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차량을 타고 내릴 때마다 딱 드는 느낌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일반 차량에 비해서 차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와, 운전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카니발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휠 기스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처음에 중고차를 샀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거슬리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래 뭐 이 정도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을 보면 와, 이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 아니 그렇게 안 넓어요. 이게 여기가 생각보다 이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폭이 상당히 좁고요. 이 길이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골프팩 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이바흐가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적구나. 우리가 아는 G90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약간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보기엔 또 이 벤츠 아닙니까? 벤츠 하면 안전의 대명사고, 안전의 대명사를 지키다 보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적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벤틀리 차량도 트렁크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처럼 거의 한 50cm 가까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뭔가 어마어마한 안전에 대한 철학이 차량을 설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운행을 하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춰보면 전혀 판금과 도색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판금과 도색이 안 들어갔을 정도로 차량을 운행했다라고 하면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운행을 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벤츠 차량은 뒷바퀴 역시도 조향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차량은 그때 당시에 아직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태껏 제가 이제 자동차의 역사나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면 항상 벤츠는 매번 선두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반 자동차 제조사까지 이제 그걸 활용하는, 지금도 나오는 굉장히 많은 벤츠나 BMW, 아우디, 벤틀리 이런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요. 그 중에 이게 괜찮다 싶은 거는 다른 제조사들이 따라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이 돼 있어요. 누가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이 정말 신기한 게, 열 때는 여기다 손을 넣으면 얘가 주인님 오셨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닫을 때는